안녕하세요. 천공의 별과 재현입니다. 제가 댓글에 달린 수많은 질문들을 봅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즉 자초우지정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재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즉, 언제 제가 재해가 될까요? 노컨택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즉 재해를 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재해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죠. 이 재해 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밀도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연애를 했을 때 그분들의 연애의 어떤 퀄리티입니다. 질. 이 사람들이 어떤 친밀도와 관련이 있는 얘기고 거기에서 파생된 아이템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됐을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밀도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갔고 얼마나 둘 사이에 어떠한 그 사회적 바운드리가 없냐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회적 에티켓이나 그 지켜야 하는 어떤 선 이런 것의 어떤 바운드리가 많이 무너지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같이 침대에 둘이 같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둘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욕실에서 옷을 입지 않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떠한 무안함이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친밀도입니다. 즉, 이 연애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 그런 상황에 어떤 익숙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삶의 중요한 비밀이나 부분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유했냐, 이런 것들이 친밀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무빙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여학생이 사랑하고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관계에서 볼 때 그들의 친밀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연애 감각이 연애 지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특화되지 못하신 분들은 친밀도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귀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상담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땠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친밀도와 그 관계의 깊이가 그걸 바라보는 어떤 맥락이 여러분을 버린 그 상대 X가 바라보는 친밀도와 관계의 그 어떤 퀄리티, 이 견해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대개는 틀립니다. 차이점이 상당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그녀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우리는 정말 확실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친밀도에 대한 퀄리티를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 관계가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관계였고 나는 정말 진실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리고 상대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실 현재 이별 막 시작한 이 현재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높은 친밀도와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연애의 관계의 질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컨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노컨택을 해야 하냐 이것인데, 이것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애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점, 어떤 중요한 요소,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친밀도의 어떤 상황, 그 전개 과정,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찰력과 사회적 지능, 그리고 감성 지능,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 필요한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도 지나왔던 그 관계를 복귀하실 필요가 있고 상대 역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이별 후에는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얼마만큼의 노컨택이 필요한지는 제가 지도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노컨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한 2달 아니면 45일, 30일 이렇게 노컨택을 했는데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견해를 한번 주세요. 대개는 아니고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지금 취해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저의 조언을 조금 무시하시고 본인이 임의로 연락을 성급히 취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노컨택 열심히 하시고 본인과 그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분하게 통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